미얀마에서 제과 사업으로 성공을 거둔 제빵왕 박구영. 2002년 부산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그의 인생을 바꾼 작은 인연. 아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을 잘했고요. 또 제가 어릴 때와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정말 가족처럼 그렇게 함께 지냈습니다. 그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베이커리 사업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저한테 제의를. 미얀마에 대한 아는 상식도 없었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 순간에. 오랜 고민 끝에 낯선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그. 성실과 노력으로 현지인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제과 사업으로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그들이 한국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들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미얀마의 한국인 제빵왕 박구영 씨를 소개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짜 먼 데서 오셨습니다. 미얀마를 가신 지가 9년 됐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몇 차례 이제 우리 한국을 오가면서 일을 하셨습니다만은 주로 하여튼 미얀마에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한국 우리 겨울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시니까. 한국에는 미얀마는 참 따뜻한 나라인데 네. 한국 요번에 오니까 굉장히 날씨가 춥습니다. 하지만 이 한국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예. 오실 때마다 좋죠. 예. 특히 이 서울에 오니까 네네. 눈도 볼 수 있고 너무 좋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뭐 눈을 볼래야 볼 수가 없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네. 사계절이 계속 더운 지방입니다. 더운 지방이니까. 예. 네. 오늘 그 강연 주제가 진심으로 대하라라는 그런 주제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 하여튼 진심으로 대하면 안 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화이팅 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미얀마라는 나라를 들어보셨는지요? 아마 한국에는 좀 그런 생소한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30년 동안 방을 하다가 9년 전에 저는 미얀마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얀마에서 베이커리 사업을 성공시키면서 어떤 방법과 어떤 노력으로 이 기회를 잡았는가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나이 20살 때 저희 아버지가 이암의 선고를 받고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장남으로서 우리 가족을 책임지기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것으로는 도저히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벌이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부산에 처음 간 곳이 그 빵을 만드는 곳에 제가 취업을 하게 되었고 열심히 빵을 만들고 해서 3년 되던 해에 저는 대구에서 작은 빵집을 오픈을 했는데 무정하게도 6개월 채 못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절망하고 주저앉기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빵을 배우고 시간이 나올 때마다 골목골목 다니면서 다음에는 만약에 제가 가게를 연다면 이렇게 망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열심히 준비를 하는 가운데 결혼을 잘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제가 준비를 잘해서 그랬는지 정말 장사가 잘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래서 많은 돈을 벌이게 되었고 그 이후로 부산에서 제가 3개의 큰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그점에 우연한 기회로 미얀마의 2 친구를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지인이 저에게 소개를 해주었죠.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을 저희 집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을 볼 때에 제가 어릴 때 처음 빵을 배울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이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이 멀리 한국까지 정말 돈을 버려러 온 그 모습을 볼 때에 정말 내 어릴 때 그 어려움과 고통이 정말 많이 기억나면서 시간만 나면 같이 식사도 하고 여행도 하고 이렇게 그들 정말 내 동생과 정말 가족처럼 그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미얀마에서 또 어떤 아마 사학가가 한국에 여행을 왔는가 봐요.
그런데 그 사학가와 함께 식사를 하자고 지인이 저에게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미얀마 친구 2명을 함께 데리고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고향이 그립고 가족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하고 그들을 이 미얀마 분과 함께 말이라도 실컷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의 어떤 길을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들이 미얀마에 돌아가서 한 2달 정도 있으니까 저에게 미얀마에서 베이커리 사업을 하자고 저에게 메일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미얀마 분의 제안을 받고 나서 현재 제가 처해 있는 위치를 생각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왔지만은 제가 한국에서 제가 꿈꾸는 그런 최고의 자리는 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의 제 어떤 기술을 가지고 미얀마를 간다면 아마 3년 아니면 5년 정도 되면 정말 최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판단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밤잠이 안 왔죠. 정말 내가 평생에 배운 이 기술을 가지고 제 상국에 가서 최고의 그런 경지에 한번 오르고 싶은 마음이 정말 열망이 제게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설득했습니다. 여보, 정말 나는 미얀마에 가서 한번 최고가 되고 싶다. 근데 저희 아내는 정말 110% 반대했습니다. 제가 있어도 그 가게를 운영하기에는 너무 힘들 때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저희 아내를 설득해서 2개의 가게를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미얀마의 2 친구와 함께 미얀마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빵을 만들었는데 한국과 똑같은 방법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빵에 약 한 50%의 컬러집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와, 그때 정말 제가 암담했죠. 제가 정말 아내를 설득하고 가게까지 다 정리를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도저히 제가 지금까지 배운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지고 도저히 그 미얀마 사람이 원하는 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제가 만들어서 빵을 시식해 보니까 사람들이 다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왜 이럴까? 그 나라 사람이 좋아하는 빵을 못 만드는다는 것에서 저는 너무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더구나 한국에서 최고 정말 대표적인 팥빵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그들과 다시 시작했습니다. 수없는 빵을 사서 먹고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첫 번째 매장을 오픈하기에 준비한 것을 1년을 미루었습니다. 왜? 제대로 되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오픈한다고 그거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불보듯이 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좋아하는 빵은 뭐 특별한 빵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빵을 만지고 소프트하지 않으면 입에 넣지를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드러운 빵을 만들 수 없느냐 하면 밀가루가 우리 한국 밀가루가 전혀 달랐습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방청객들께서는 다 좀 나이가 젊으신 분 같은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에서 정미소에 빤 그 검은 밀가루였습니다. 그 밀가루 가지고 부드러운 빵을 만드는 것은 절대적으로 제가 빵을 아는 상식으로는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빵을 부드럽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온 양분을 제가 뒤졌습니다. 그런데 미스터 박, 그 재료가 있다. 정말 그때는 제가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제가 정말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가져와서 정말 한국에서 만드는 그런 방법이 아닌 제가 빵을 만들어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빵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그때 나의 기분은 하늘을 나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오픈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오픈할 정도에는 미얀마에는 약 한 5,000명 정도가 온대요. 특히 한국의
빵 기술자가 와서 빵을 만든다는데 정말 온 나라 그 양곤이 들썩했어요.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군인들의 어떤 카메라가 10대도 더 와가지고 그 앞에서 막 카메라를 비추고 주위에 몇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오픈식을 하는 걸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가게는 번창하기 시작했고 한 3개월 후에 저는 미얀마의 아주 유명한 연예인 2명과 CF를 찍었습니다. 그 CF를 찍어서 TV에 광고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한 달도 안 되어서 손님들이 몰려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는 KBS 피크타임 아마 한번 내려면 돈이 꽤 비쌀 건데 거기는 30초에 8만 원밖에 안 해요. 제가 30초를 때렸습니다. 정말 그것이 광고로 인하여서 가게는 1년 안에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외지에 여행을 가면 코리아 세아가 아닌가. 거기서는 이 선생님을 세아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저를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가 미얀마에서 제법 유명 인사가 되었다 해서 아주 이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가게를 1호점, 2호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한국에서 그 2명의 친구들이 참 오늘 나를 잊게 했습니다. 정말 그들을 제가 가족처럼 생각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미 미얀마 나라는 제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있을 때나 미얀마 갔을 때나 동일하게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정말 내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들이 나의 가족이었지만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는 내가 그들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대할 때에 정말 이들로 인하여 저는 발전하게 되었고 특별히 저희 직원들이 현재 350명입니다. 미얀마를 돌아보면 너무나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해서 마침 미얀마 갔던 이 친구의 와이프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를 한국에 데려서 치료를 받게 했고 또 한국의 한 지인과 함께 이것을 도우면서 최근에 원래 2명의 어린이를 한국에 데려서 수술을 시켜서 데려왔습니다. 이들을 맞이하는 그 부모님들이 공항에서 흘리는 눈물을 바라보면서 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저는 사업도 키워가야 되겠지만 정말 미얀마의 그런 낙후된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내 일생을 그 미얀마에게 바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미얀마의 한국인 제빵 왕입니다. 그 외국에서의 한 분야에서 왕이라는 칭호를 듣는다는 건 정말 그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해내셨거든요. 앞으로 큰 계획이 더 있으시다고 그러는데 어떠세요? 이제 미얀마에서 더 큰 일도 하셔야죠. 예, 지금 사실은 제가 코리아 타운을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이야. 미얀마에는 체육부에 속한 승마협회와 조인을 해서 어허. 지금 현재 8만 평 땅 위에 2만 평의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하하, 네. 우리 누구나 이제 나중에 그 랑군, 미얀마를 가면은 우리 박 선생님 찾아가면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예. 아이고. 그냥 이제 말씀만 들어도 그냥 괜히 신이 나고 뿌듯해지는데요. 자, 우리 이제 100분의 공감 의견단의 공감 온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구영 씨의 강연을 들으시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느낌이 좋으신 분들은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박구영 씨의 진심으로 대하라. 자, 오늘 강연의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공감 온도는 빵 굽을 때 제일 좋은 온도가 몇 도? 200도. 200도요. 여기서 100도만 나와도 되겠습니다. 자, 공감온도 91도 나왔습니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패션 모델 강승현. 강연 주제, 나를 빛내는 주제 파악의 공감 온도는 94도. 글로벌 IT 기업의 젊은 CEO 정세주. 강연 주제, 멀리 나는 법을 배워라의 공감 온도는
95도. 미얀마 드림을 이룬 한국인 제빵왕 박구영. 강연 주제 진심으로 대하라의 공감 온도는 91도였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 세 분의 강연 잘 들었는데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요, 강연 백대시에서 시작하시기 전에는 참 긴장을 하시다가 나오셔서 얘기 시작하시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그 분위기에 금방 젖으신 것 같아요. 오늘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때요? 오늘 강연하신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굉장히 걱정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제가 정말 이런 자리에 처음 서게 되다 보니 네. 좀 마음이 많이 떨렸습니다. 네. 근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비몽사몽간에 이야기 된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듣기에는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한테 그 자부심을 심어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승현 씨는 어떠셨습니까? 일단 좀 공감이 안 될까봐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아까 버튼 많이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도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여기 어린 숙녀들도 많이 와 계셨거든요. 근데 얘기할 때 굉장히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니까요. 아까. 네. 꿈을 심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정세주 씨는 오늘 어떠셨는지요? 네,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요. 네. 아버지 생각을 오랜만에 다시 깊이 하다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또 마음도 찡하고 그렇습니다. 네.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정말 이건 소중한 추억입니다. 우리 세 분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끝으로요, 저희 강연 백도 씨를 만나실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위로와 응원, 감동과 웃음이 필요한 순간에는 언제든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저희 강연 백도 씨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방사수는 부탁드리고요. 네. 자, 강연 백도 씨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막 보는 내내 막 몰입해가지고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잘 봤고요. 저는 아직 대학생인데 또 새로운 도전을 하게끔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서 강연 백도 씨는 물이 백도 씨에서 끓는 것처럼 나를 뭔가 자극하게 만드는 내 심장을 뜨겁게 하는 무언가다. 강연 백도씨는 도전이다. 강연 백도 씨는 감동이다. 강연 백도 씨는 나의 새로운 시작이다.